이용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화요일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무이사로 계시고 내과 전문의 한경모 박사님 모시고 코로나와 인문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어서 오십시오,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도 굉장히 좀 기대됩니다. 좋은 아침 좋은 하루에서는 되게 특별한 또 시간이에요. 네. 네, 저희가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그럼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셔갖고 한 번은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선 어쨌든 저 닥터시고 네. 하시니까 지금 뭐 코로나가 제일 가장 현황 중에서는 큰 거니까 그래도 좀 오늘 코로나 얘기 좀 시작하면서 할까요? 코로나 얘기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 어제 나온 소식을 보면 우선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굿뉴스라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된 지 미국에서는 뭐 1월, 2월 달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1년이 채 안 돼서 vakcination 예방 접종이 시작이 됐다 나왔다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정말 굉장한 일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터널을 지나는데 이제 터널 끝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오기 시작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책의 마지막 챕터를 시작했다. 이제 시작한 거죠. 하지만 어쨌든 끝이 보이는 이런 좋은 뉴스가 있는 반면에 또 나쁜 소식이라고 하면 여태까지 이제 30만 사망이 넘었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뭐 어떤 날은 뭐 20만 명, 21만 명, 18만 명 이렇게 새 확진자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 아주 가장 어두운 날로 이 대유행의 그런 양상이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건 나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방 접종이 시작된 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좋은 소식이고 희망인데 두 회사에서 우선 시작했죠. 파이저에서는 벌써 시작이 디스트리뷰션하기 시작했고요. 일주일 후에 또 모데르나라는 것도 이제 시작을 할 텐데 하여튼 뭐 그 파이저에서 나온 게 한 300만 명분 그리고 2차 주사는 한 3주 후에 맞나 봐요. 두 번째로 300만 명분이 지금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하여튼 12월 말까지는 대충 한 2천만 명 예방 접종을 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두 회사 외에도 잔슨앤잔슨이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도 또 다음 달이면 또 다 나오기 시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3월 말까지는 1월 말까지는 3천만 명, 그다음에 3월 말까지는 1억 명까지도 접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언제부터 맞기 시작하느냐 대충 한 3, 4월부터만 맞기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지금 계획이 목표가 원하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예방주사를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예방주사를 맞은 다음이라도 그다음부터는 이제 물론 이제 면역이 생기는 데 좀 시간이 2차도 맞은 다음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다음부터 마스크 안 하고 다니고 막 돌아다녀도 되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방주사 맞았을 적에 걸려서 증상이 안 나타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95%가 또 사실은 증상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걸리고 옮길 수 있는 확률은 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걸려 있지만 예방 주사 맞아서 나는 증상이 전혀 안 나타나고 나는 이겨내고 있지만 그거를 전파할 수는 있다. 그런 가능성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생각한다 그러면 마스크 같은 걸 계속 해야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 손 닦기 이런 모든 거를 예방주사 맞았다 그래서 바로 그만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한 70%, 60% 모든 국민들이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어차피 앞으로도 뭐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때까지 다 이렇게 조심할 거 하면서 공중위생과 그 사항도 다 지켜가지만 이제 또 예방주사 맞은 사람도 당분간은 해야 돼서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려 그러면 여름 또는 가을이나 돼야 내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이거는 뭐 한 가지 그냥 워낙에 단톡방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거에서 한 가지 여쭤보면 파이자, 모데나,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회사들이 다르잖아요. 이런 백신도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좀 그래도 같은 종류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은 같은 종류로 봐야죠. 지금 특히 네. 모데나하고는 같은 네. RNA 기법으로 같은 거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 아플 때 타이레놀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드빌. 예, 애들 먹는 사람이 맞아요. 예, 뭐 그 정도 차이 네, 나올 정도? 수 있는 시기와 수량. 네.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더 많은 것을 확보할 수 있나 봐요. 수량을. 네. 그다음에 값도 더 싸다든가 그런 뭐 여러 가지 차이. 효과는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럴 수 결국 있겠군요. 그런 정도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다 비슷한 종류가 아닌가. 네, 예,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또 오늘은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느냐. 우리가 시즌 쪽으로는 지금 성탄을 맞이하는 성탄의 계절을 다가오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15일이면 예. 다음 주네요. 예,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성탄의 그 의미, 성탄의 참 의미가 뭔가를 한번 짚어볼 생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성탄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평화? 예, 평화를 말하죠. 평화. 평화. 사랑. 그다음에 네. 사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렇게 못했던 거 이제는 그래도 구세군의 종소리가 들리고 네. 또 뭐 불우했던 이유 또 돌아보는 그런 사랑의 자선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꿈이 생각나. 꿈이라는 말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꿈이요? 어렸을 적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뭐 다들 들뜨고 왜 그런지 그렇죠. 뭐 잠도 못 자고 맞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때만 해도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예. 통금이요? 예. 어렸을 때 고등학교 시절에 이럴 적에 네. 유일하게 그날만큼은 통금 해제 1년에. 아,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이분 2부. 날. 예, 2분 그래서 날. 이분 날. 예. 예. 그러면 뭐 그랬던 젊은 청춘 남녀들은 그냥 명동을 괜히 유도 쏘다니기도 하고. 명동의 밤거리. 예. 저희 고등학교 때는 그냥 그 친구들이랑 그날은 한 친구들이 모여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와서 왜 그런지 그것도 케이크를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날은. 그래서 케이크를 나눠서 먹으면서 밤을 새우면서 같이 이렇게 그렇게 했었어요. 추억이네요. 예, 그리고 뭐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린 또 크리스찬 가정도 아니었지만 그날만큼은 뭐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들 하고 우리가 알아서 네, 저도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했던 예. 거가 기억이 많이 나요. 그렇죠.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추리. 전구 예, 이런 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또 그리고 아주 어렸을 적에는 우리도 속았지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이 또 있어요. 그날. 맞아요. 예, 자다가 막 졸려서 잠에서 자고 보면 꽤 보면 선물이 와 머리맡에. 있어요. 그러면 예.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근데 이번에 재밌는 얘기 들어본 거는 올해는 이제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보통 굴뚝을 통해서 오는데 올해는 비대면 소셜 디스탄싱 줌을 통해서 온대요. 줌 타고 줌, 오시네요. 줌 타고 온다. 그럼 산타 할아버지들 바쁘시겠네 줌으로. 네, 네, 네. 예, 그 밖에도 참 영롱한 꿈이 많아요.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노래도 그 팻분 같은 분이 부른 화이트 크리스마스, 솜사탕처럼 정말 달콤한 여러 가지 노래도 있죠. 사람 마음을 고요한 밤, 말랑말랑하게 거룩한 밤. 해주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노래도 생각나고 또 아주 영롱한 게 돼 있는 크리스마스 카드들 예, 그런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참 우리의 꿈도 있고 그런 것이 성탄에 우리 기억나는 추억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좀 떠나서 정말 성탄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 걸 좀 말해보고 싶은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여행을 좀 떠나보려고 그래요. 여행을요? 네, 네, 네. 시간 공간의 여행이에요. 이거는 좀.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비밀은 무엇이고 인생의 비밀은 무엇인가 인문학적으로 좀 짚어보기 위해서라도 예. 한번 여행을 같이 떠나보는데 사실은 이 우주나 인생의 이런 비밀을 알려고 그러면 우리가 만화경도 필요하고 현미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주를. 예, 우주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도. 인쇄도. 그러니까 우주는 만화경이 필요해요. 망원경. 그러니까 거시적인 허블 망원경 같은 게 필요하죠. 예, 네.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사람을 알라 그러면 우리 사람은 사실은 사람 안에 소우주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배웠잖아요. 세포 안에는 또 분자가 있고 분자는 원자가 있고 뭐 그게 위성처럼 돌아가잖아요. 그 안에서 뭐가 뭘 따라 돌아가고 뭐 이런 소우주가 또 있습니다. 또 그런 걸 보려면 우리가 현미경 같은 또 미시적인 시각도 있어야 된다고 그러네요. 봐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데 먼저 그 우주의 무한한 걸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네. 먼저 이제 시간 안에서도 영원하죠. 사실 무한하고. 네. 그러니까 영원 과거 끝이 없어요. 또 영원 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인피니트라는 거를 수학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 학교 다닐 적에. 그 인피니트라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네. 그 로고가 팔자 거꾸로 옆으로 뉘어놓은 맞아요. 그렇죠. 무한대. 네, 그것이 바로 인피니트의 로고인데 네. 인피니트라는 거는 무한하다는 뜻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숙제를 내드리겠는데 인피니티 플러스 1은 뭘까요? 인피니티 퀴즈인가요? 플러스 예. 원. 인피니티고요. 인피니티 마이너스 1은 뭘까요? 그래도 무한대 인피니티죠. 무한이요. 그래도 무한대 인피니티 아닐까요? 곱하기 1도 무한대.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한 거예요. 그게 인피니티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본다고 할 적에 참 우주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랜 캐년에 가서 캠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 젊은 날 바닷가에서 야영을 하고 텐트를 치고 보면 밤하늘의 별이 안 보이던 별이 그렇게 많은 걸 깨닫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밤하늘을 누워서 바라본다고 할 적에 그것이 아름답던가요? 어떠세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죠. 근데 저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두려워지더라고. 네. 그 끝없이 넓은 우주 이런 거 볼 적에 좀 경외감이랄까 좀 두려운 생각도 들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뭐 1초에 지구를 바퀴 반. 반을 돈다 했죠. 그 빠른 빛의 속도가 광년인데 그 속도로 몇억만 년을 해야 도달한다. 태양에서 온 빛도 여기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은하수라든가 멀리 있는 그렇게 우주가 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간에 있어서 그렇게 무한대로 크고 또한 시간에 있어서도 이렇게 무한하다는 거. 저희가 인피니티하다는 감히 거. 가늠할 수 없을 예, 정도로. 예,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여행을 한번 해봤어요. 또 사람 안은 또 그렇지만 그렇게 작고 또 우리 사람 안에 미시적인 것을 보려면 또 현미호로 봐야 되는 또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성탄의 의미로 다시 돌아옵니다. 네. 예, 성탄의 의미가 이제 그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의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네, 네. 그 1장에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씀이 선언적으로 나와요. 네. 그리고 바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네,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같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심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됐다는 영어로 became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원어로 tabernacle among us. 우리 가운데 텐트 장막을 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죠. 네. 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 아닐까요? 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지만 마리아라는 처녀의 그 복중에 9개월을 계시면서 정상적인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분은 또 베들레헴 마구간에 구유에 이렇게 누우셨어요. 네, 네. 그 얼마나 인간적인 스토리입니까? 하지만 그것은 또한 너무나 신성한 스토리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사람들에게 평화다. 네, 평화를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한편에서는 너무너무 신성한 스토리지만 또 한면에서는 너무나 인간적인 스토리죠. 네. 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참 의미라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그거를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네. 성령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그러면 앞에 성탄이라 할 적에는 그 성은 거룩할 성자예요. 네. 네. 그러니까 홀리 탄생 성탄이죠. 하지만 성육신이라고 할 적에는 그 성자는 한자로 이룰 성자입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단지 그 성육신이란 말의 의미는 육신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간단히 네, 말해서. 네, 네. 네, 육신이 되셨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건가 하는 거죠. 네. 그거는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신성한 것과 인성한 것이 하나가 된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런 스토리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또 낮춰진 것도 있습니다. 하늘이 땅으로 이렇게 방문하신 거예요. 굉장히 낮추신 거죠. 우리까지 찾아온 것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또 사람들이 말할 적에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을 아기 예수를 보고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란 말은 여호와 구원자란 말이지만 사람이 부른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분은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한 겁니다. 네. 그런 것이 성육신의 의미고 바로 그런 성육신이 바로 성탄의 참 의미라는 거죠. 네, 오늘 네. 서울 메디컬 그룹의 한경모 박사님하고 네. 사실 지금 성탄절을 열흘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네. 네, 성탄의 성탄의 의미 예,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요 우리가 혹시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분이 목사님이 나오셨나 이제 오해하실까봐 제가. 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말씀만 하고 또 우리 다음 또 주제로 넘어가는데. 네. 네. 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기뻐하잖아요. 지금. 예, 바로 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 유명한 또 제일 많이 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닙니까? 맞아요. 네. 또 그것을 제가 또 좋아했던 그거는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 나비다. 펠리스란 말이 스페인시로 펠리스 해피란 나비다. 뜻이죠. 네네네. 나비단이라는 것은 그냥 성탄이란 뜻입니다. 네네. 태어난 거. 예. 그러니까 기쁜 성탄이란 뜻이죠. 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기쁘다고 우리가 성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류에게 참 소망과 꿈을 주고 우리가 유한한 사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는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예. 네. 자, 지금 이제 오늘 코로나 현황도 말씀해 주셨고 성탄의 참 의미,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 이런 말씀들을 또 해주셨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돌아와서는 조금 주제를 바꿔서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서울 메디컬 그룹의 한경모 박사님과 코로나와 또 인문학을 연결해서 귀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이제 두 번째 이 지금 시간에는 이제 1차, 2차, 3차, 4차 산업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 그래갖고 네. 또 기대가 됩니다. 예, 저희들이 요즘 뭐 4차 산업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기가 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거의 40년에 걸쳐서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컴퓨터의 발달 속에 있어 왔고 네. 또 그것은 세계화와 맞물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고도로 네. 발달된 자본주의와 함께 이렇게 네, 네, 네. 40년을 달려왔는데 네.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로 또 진입할 단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볼 때 또 네. 공교롭게도 우리가 코로나 사태라는 것을 그게 이제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더 빨리 이렇게 촉진되어 4차 예. 산업혁명으로 나가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있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1, 2차는 사실은 이 우리 생존을 위해서 또 많은 물질이라든가 이런 걸 생산했던 시기죠. 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농경 사회와 공업 사회의 발달이 1, 2차 사회와 함께했다고 봐요. 네. 네.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가 서비스의 발달이죠. 네, 그거는 서비스. 좀 더 네. 자본주의 발달하면서 또 그것은 많은 인터넷 연결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인 연결 욕구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3차 산업혁명의 어떠함이었다고 보는데 네. 예. 이제 얼마 전에 뉴욕 타임즈죠. 거기서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의 연장이 그동안 많이 수명이 연장됐는데 그것이 10가지에서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두 가지만 생각이 나는데 위쪽에 1, 2, 3, 4번 중에 몇 번에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네네. 하나는 화학 비료의 또 발명이래요. 사람의 수명 연장의 예, 수명 연장 역할을 한 그러니까 게 옛날에 예를 들면 화학비료요. 뭐 100년 전에 평균 수명이 뭐 40살이라 그러면 그렇죠. 지금 평균 수명이 뭐 70세, 80세가 됐다. 네네네. 네,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네네네. 문명의 발달, 과학의 발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네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크게 공로가 한 것이 화학 비료의 발명이래요. 화학비료 오. 때문이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절대 빈곤은 좀 약간 요새 모면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는 먹을 게 부족한데 이 화학 비료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게 됐나 봐요. 농사 지으면서. 네. 근데 그것이 의식주 가운데 그 먹는 문제. 예, 먹는 문제가 예. 그걸로 해결이 그걸로 됐다. 해결된 거예요. 예, 예. 네. 예, 그런 말 뜻밖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중 네. 또 한 가지 하나가 예방 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이요. 백신. 예. 왜냐하면 어린애들도 네. 나면서 옛날에는 뭐 홍역이다, 뭐 마마다 춘년도, 이런 거로 마마. 많이들 죽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백일잔치 돌잔치 크게 하는 이유가 맞아요. 사방이 높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안에 해낸 거죠. 아이를 네. 잃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나온 것도 큰 수명 연장에 큰 공을 했다는 거. 네, 그 두 네, 가지만 네. 저는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면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특색이 있는가. 이거는 우리 아까 그 사회적 연결 욕구를 채워줬지만 이제 4차 산업은 좀 자아 실현, 자아 표현을 욕구를 채워준다는 말도 들어봤어요. 네.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명예 욕구도 채워준다는 거죠.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는 우리가 인문학을 많이 거론하더라고요. 요새 보면. 네. 왜냐하면 인간의 서양 본질을. 인문학, 고전, 헬라 철학 뭐 이런 거죠. 동양 고전적인 뭐 도교의 사상이나 이런 것들 많이 요새 거론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상품이 처음에 1차, 2차 산업의 혁명의 상품이면 뭐가 있습니까? 농산물, 뭐 네. 기계, 이런 물질 이런 것이 공산품, 생산이 되면 발달되고 늘어났다면 3차 산업혁명은 뭔가 좀 더 서비스적인 거지만 4차 산업혁명은 좀 더 나가서 네. 이제 우리가 그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뭐 K-팝이라고 하다 그러면 네. K-팝 그런 것이 상품이 되는 거예요. 문화가. 이제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요구는 어느 정도 채워줬지만 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런 그 서비스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자기 실현과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상품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러한 인문학적인 소양과 그것이 있어야 그 나라에서 그런 걸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인문학이 더 중요하다. 네. 이제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춘향전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을수록 예. 그 있을수록 그 나라의 그런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것이 어떤 상품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저는 저희 약점을 하나 좀 공개하려고 그래요. 박사님의 약점 약점이. 공개요. 예. 박사님 약점이 약점을 좀 무엇일까요? 네. 딴 게 아니고 네네네. 지금 제가 4차 혁명을 말하고 있지만 저는 기계치고 컴맹인 사람입니다.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기계치고 컴맹이시군요. 그러니까 노래 못하면 음치듯이 기계에 대해서 그렇게 뭘 잘 만질지를 몰라요. 다행입니다. 아니요. 지금 의술이나 이런 쪽에 뛰어나신 분이 기계까지 뛰어나면 안 되거든요. 네. 사기 캐릭터라고 또 하죠. 글자를 못 읽으면 문맹인데 네. 저는 컴맹이에요 사실. 컴맹. 잘못. 네네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또 문학의 재주도 없지만 또 와이프가 또 좀 도와줘요. 옆에서 와이프가 다 내조.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워낙 쇼핑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네. 여기서 보니까 와이프가 뭐 아마존 그런 걸 통해서 쇼핑을 하는데 정말 편하더라고요. 똑똑한 왜 집에 소매에서- 딱 도착해 있죠.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왜 하루만 해도 도착하고 뭐 프라임 멤버시군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좀 안 배우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정말 소매업이라든가 쇼핑센터가 타격을 받을겠더라고요. 너무 그렇죠. 편리해서. 뭐든 예. 집에 전구고 아니. 뭐고 다 그냥 아마존이면 다 돼요. 문 앞에 와 네. 있죠. 앞으로 사실 이 의료 쪽도 예, 지금은 마찬가지죠. 점점 조금씩 변화돼가고 있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좀 말씀드리려는데 네. 근데 제가 약점을 공개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서 좀 그냥 뒤쳐져 있다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네. 좀 소외당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한번 저희 약점을 보시고 좀 용기를 내서 또 새로 배우고 서로 여기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제 약점을 말했고 네. 제가 또 나가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해 보는 거죠. 우리가 AI를 우선 생각할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뭐 이세돌도 패했지 않습니까? 알파고. 알파고가 알파고. 이세돌한테 바둑 이기는 순간 저는 앞으로의 세상이 엄청난 변화가 오겠구나라고 탁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AI가 잘하는 것도 있고 좀 아직은 못하는 것도 그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336 곱하기 236 하면 그런 거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AI는. 네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지만 또 AI가 잘 못하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걸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는 우리는 딱 들으면 나오는 게 아직은 안 되는 이제 점점 더 발달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로봇도 얘기해 볼 로봇 산업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 네. 로봇도 점점 발달해 갖고 로봇 산업이 이제 4차 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로봇 공학.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사람의 발이 뼈가 뭐 20몇 개인가 있고 그래요. 저희 그래서 그 발에요. 심줄과 뼈와 이런 모든 것이
다이나믹하게 잘 움직여서 우리도 모르게 걸어가는데 밸런스 있게 막 뛰어가고 걸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발도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로봇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계속 삽질을 한다든가 그런 건 로봇이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로봇가 만들어진 것도 서 있는 게 쉽지 않은 거래 로봇가.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한 바퀴 도는 것도 하더라고 어떤 발달된 거나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밸런스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래 로봇한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를 그 뭐 직립보행 이런 것까지 가기 전에 네. 우리 눈으로 보고 너무 이쁜 거를 제가 카메라로 담으려고 그러면 그게 안 담겨져요. 카메라에 다 안 예. 들어오잖아요. 우리 눈만큼 아직 정교하게 뭘 맞아요.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안 예, 되죠. 예.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빅데이터라는 게 있죠. 클라우드라는 그룹이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저장하는 거 이런 것도 또 4차 아, 산업 이런 지능 정보 기술 같은 예, 거요. 예. 네. 어떤 저장해 놓는 거. 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에다가 빅데이터에 이런 거 저장하는 것도 특징으로 들어보고 네. 그다음에 5G라든가 이런 초고속 연결 네, 이것도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점점 5G 다음에 또 6G가 나오겠죠. 이렇게 점점 저희 빠르게 사실 연결되는 거. 4G만 써도 별로 큰 불편함이 근데 없는데 예. 5G는 그렇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스피드라 그러거든요. 예, 예. 네, 네. 예, 그다음에 또 우주공학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 그러니까 뭐 이게- 인공위성을 수없이 많이 띄우잖아요. 네. 그리고 우주를 또 개발한다고 하는 거 이것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명공학. 생명공학을 통해서 우리 정말 사람의 생명도 더 연장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장기나 지금도 어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장기를 또 재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좀 어느 정도는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제 신체의 어떤 부분을 냉장에 보관해 놨다가 기술이 더 발달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내가 병 났을 때 어떤 신체 기관을 재생산해서 아. 넣을 수 있다. 오. 그다음에 로봇 네. 공학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이 맞춰서 로봇 손을 끼는 거야 거기서 기계를 막 끼는 거 봤지 않습니까? 네네. 아이언맨 되는 거죠. 예, 예, 아이언맨. 예. 그것도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나중에 뭐 뇌에 문제가 있으면 뇌도 대체하면 사람이 기계인지 기계가 사람인지 모를 그럴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아니 그 일본의 만화 가운데 고스트 인 더 쉘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예, 예. 몸은 전부 다 사이보그고 아, 예, 예. 뇌만 예. 그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식으로 자꾸 바뀌는 예, 미래의 예. 모습을 그리는데 이게 사실 좀 섬뜩한 면도 좀 네, 없지 않아 섬뜩함도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도 들어봐요. 사물 인터넷. 그거는 뭐냐면 네, 이 네. 사물 안에 예. 그런 인터넷 데이터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나 센서가 들어가 있나 봐요. 근데 거기 놀라운 거는 사람도 사물에 들어간다는 말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감시할 수도 인식을,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긴 가끔 예. 구글에서 지난 한 달간 이용도님의 움직임 해갖고 쫙 나올 때 보면은 예, 예.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예, 지도가 예, 쫙 예, 나올 예, 때 예. 보면요. 맞아요. 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뭐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타임마신을 타고 과거 사람이 미래로 오늘날로 돌아왔어요. 사람들 보니까 다 서다니고 직립원인이니까 서다니는 건 좋은데 사람마다 다 하나씩 뭐 갖고 있는 게 있어. 네. 그게 바로 셀룰라폰이에요. 아, 그러니까 셀룰라를 24시간 통해서 저랑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셀룰라를 갖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거. 아, 예, 이런 무슨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거 이게 다 이루어지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네. 예, 그것도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우선은 좀 간단하게 이 4차 산업혁명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어떻게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예, 그것도 간단히 말해보고 싶은데 그것은 우리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결과 융합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현실 네,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 안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네, 그리고 네. 가상 세계는 모든 게 디지털된 온라인 세상이죠. 네,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을 데이터화해서 데이터로 보내는 거죠. 네. 그 보내면 거기서는 이제 다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AI가 복제도 하고 편집도 해서 그다음에 다시 현실 세계로 돌려주는 거죠. 바로 이것이 그래갖고 사람을 위해서 가장 최적화되게 사용하는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결과 융합이 4차 산업이 어떠합니다. 또 이런 정의가 참 합당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발전해서 가는 거는 뭐 저희가 막을 수는 없는 네, 거지만 이게 꼭 다 좋은 것만은 분명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네, 네, 네. 네. 예,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우선 예를 아까 말씀한 그 정의에 대한 좀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네, 네.
아까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와이프가 이제 뭐 아기 기저귀를 한 달마다 산다 이거죠. 그러면 아마존에서 그런 데이터를 다 알아요. 미리 다 네, 그렇죠. 예측을 해. 맞습니다. 예측과 맞춤이에요. 그래갖고는 그 시기가 되면 그 기저귀가 가까이 와 있는 데까지 연결이 돼서 거기서 바로 배달하니까 빨리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그게 예측 시스템이 있군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군요. 예. 요 지역에 분명히 한 달 뒤에는 이런 물건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거군요. 또 맞춤이네요. 예측과 맞춤이에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튜브 상상 대기하고 초월이네.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 볼 적에 예.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상상 관심있어 초월이야. 보면 그 비슷한 게 계속 떠요. 홈에 계속 뜨죠. 그런 거. 그것도 귀신같이 다 알고. 예측. 예. 예, 귀신같이. 골프채 며칠 동안 검색해 놓잖아요. 맞아요. 모든 선전이 골프 관련 게 다 맞아요, 올라와요. 맞아요. 바로 그런 그게 거예요. 알고리즘이죠. 예. 근데 하나만 더 드리면 내비게이션.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아직도 내비게이션 쓸 줄도 몰라요. 좀 수많은 의외인데요. 옵션이 있어도 다 쓸 줄 모르고 하는 것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아날로그 박사님도 사람이 친근하게 시동, 느껴져요. 시동 걸고 예, 기아르시고. 예, 예. 네네네. 그래서 모르는 데 갈 적에는 맵을 미리 보고 가고 이렇게 하지 절대 내비게이션 안 해요. 근데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구글에서 온 세계를 내려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한 번은 이렇게 평양도 이렇게 보니까 네. 가까이 보이더라고. 평양시까지도 다. 네. 맞아요. 그 전 골목 세계가 인공위성으로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골목골목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 다 찍어놨고요.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어딜 갈 적에 앞으로 우선은 복잡한 길을 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내비게이션 때문에. 맞습니다. 그다음에는 앞으로 5분에 도착할 거다 예측을 해줘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 1년에 세이브하는 돈이 뭐 몇 조 원이래요. 길거리에서 허비하지 않는 것 그렇습니다. 자체만으로도 예, 만으로 네, 예측하고 다 하는 거 이런 것이 예예요. 그런데 부작용은 그럼 무엇인가? 부작용이 분명히 있겠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우리가 디지털의 거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존 뭐 그런 거 테슬라 공룡기업. 예, 네. 공룡기업 이런 기업들의 독점. 그렇죠. 독점이죠. 현재도 맞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너무 무섭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부의 양극화. 예, 양극화. 전부 빈부의 네, 그 차이가 빈부의 양극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화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다 하나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 참 그리고 생명 도전에 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지만 수명이 더 늘는 걸 꿈꾸고 하지만 우리가 좀 위험한 부분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 이런 건 미국은 조금 더 규제가 더 있어요. 한국이나 중국은 더 약한 것 같아요, 규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이러한 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나버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번에 그러면 AI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오고 로봇가 우리 공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래서 여기 미국에서도 요새 우려가 나타나나요? 그 공룡 기업들의 독점권 이런 거에 대한 좀 강화해서 좀 법을 만들려고 그러는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그러니까 있는 걸로 모든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컨트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네, 그래서 네, 네. 규제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걸치게 우리가 원시인들이 불을 쓰기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은. 그래서 불은 참 문명의 이익이죠. 근데 불은 또 우리를 태울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어요. 또 먹여 살릴 수가 있고. 네, 근데 네, 칼도 네. 우리가 칼 같은 잘 것도 쓰면 그렇고. 이기지만 칼이 우리를 베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이러한 고도에 발달된 이런 문명, 이게 문명은 우리가 그걸 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쵸. 우리가 알고 활용을 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거의 부작용과 이런 거 볼 적에 규제가 필요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려는 사람에 대한 규제 꼭 필요하겠네요. 예. 네. 제대로 어쨌든 된 그 공존. 운명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규제가 꼭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오늘도 좋은 말씀 저희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이 이제 저희가 이 시간이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예. 때문에 예. 오늘 마무리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예, 그러면 또 빨리 좀 또 결론을 해야겠네요. 네,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지어주세요. 그 뉴욕을 가니까 네. 슈퍼마켓이라고 중국말로 초시라고 썼더라고. 초시. 네. 그러니까 초는 슈퍼란 뜻이에요. 좀 이렇게 지나치다 초짤지 않습니까? 네네. 속도가 초가 되다 할 때 초월하다, 뭐, 예. 초월하는 거. 예. 시는 뭐 마켓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 중국말로 슈퍼마켓이 초시라고 적은 게 재미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네요. 우리가 말한 4차 산업혁명은 초자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초고속 연결, 초지능 AI, 그다음에는 초인 이런 말도 나와요. 초인. 그 니체도 촌이란 말을 했지만 실존주의 니체도 이 초인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도 초인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슈퍼맨도 출연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초자는 좀 지나치다는 투마치라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초월은 하긴 해야 되지만
어떤 식으로 초월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거죠. 좀 지나친 건 아닌가 어떻게 보면. 네. 초자가 많이 지나치지 들어가는 않도록. 하차 문명인데 아, 네. 지금 이제 인사 좀 드리고 저희가 오늘 마쳐야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시간 네. 아쉽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예, 그러면 뭐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이런 고도의 발달은 우리 4차 혁명은 우리의 지식을 주지만 거기에 또 참 지혜를 주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지식을 뛰어넘어서 지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 봅니다. 네, 오늘 한경호 박사님으로부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펠리스 나비다드 박사님께서 좋아하시는 곡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네. 이 곡 하면서 저희들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